초등학교 조기야 왜 남반구인가? 당연 첫 번째는 온화한 기후의 날씨죠. 근데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듯이 물론 10대 이후 우리 지훈 아이 또래는 사실 그렇게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많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인도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우리 잭슨이가 오고 난 다음에 제가 뉴질랜드가 더더욱 그리웠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나갈 수 있어요. 물론 뉴질랜드도 구린 날씨 많아요. 특히 겨울에는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의외로 여기 캘거리는 또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온화한 날씨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데리고 나갈 수 있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리웠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조교학 한 2, 3년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공기, 자연, 영어 뭐 이 모든 거를 사실 다 이렇게 접하시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실내 활동보다는 실외 활동을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걸 염두하시면은 남반구 뉴질랜드 물론 호주도 있죠. 네가 좋지 않나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아유 제가 조금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할게요. 제가 캐나다는 이 도시별로 너무 이렇게 미국도 그렇죠. 다른 나라처럼 조금 규정도 다르고 뭐 교복이 있는 주도 있고 없는 주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라 제가 살고 있는 이 캘거리 알버타주가 캐나다를 대표한다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의 경험이 지금 이곳이기 때문에 여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은 주소지에 따라서 학교가 배정이 되지만 뉴질랜드는 그렇지는 않아요. 현지 학생들은 주소지에 따라 학교가 배정이 되는데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현실적으로 30분 동안 라이드를 해야 된다, 뭐 40분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지만 그것도 부모의 초이스예요. 그래서 내가 공립학교는 주소지랑 상관없이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이거는 또 조금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 유학생 부모님들에게는 뉴질랜드의 장점. 그리고 이거는 학교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비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사실 이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 캐나다는 교육청에서 각 주의 교육청에서 각 도시의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 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만 쭉 관할을 하고 규정을 짓고 그리고 학생에 대한 관리는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가시는지에 따라서 관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우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선택을 하면 정말 세심한 케어와 정말 대접받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학교를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곳들이 뉴질랜드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학교들 간의 사실 경쟁이기 때문에 교육청 간의 경쟁이 아니라 학교들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학생들에게 어떤 점이 더 좋을까?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학교만 잘 알아내신다면 충분하게 좋은 효과를 받으실 수는 있으세요. 근데 또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학교를 만약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 시스템 엉망이네 이 소리를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는 참 뭐라고 해야 되지? 조교학이 학교를 선정하고 상담하는데 노하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렇게 따지면 학교 관리자가 누군지에 따라서 학교 평이 확 달라질 수도 있네요. 이거 사실 조금 장점이자 단점이죠. 반면 캐나다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관리나 시스템이 좀 통괄적으로 잘 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약간 그 새로운 이게 익숙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좋은데 새로운 학생들에게는 뭐랄까 좀 막 이렇게 환영 받지 못한 느낌? 왜 처음에 좀 그렇잖아요. 영어를 떠나서 약간 웜한 느낌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저만 생각하는 건가? 근데 유학생 부모님들도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희 그런 얘기 사실 피드백 조금 듣기는 했어요. 그리고 학기 제도. 근데 학기 제도가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텀 방학이 2주씩 텀 방학이 또는 사립 같은 경우에는 3주씩이 있죠. 1년에 3번 있고 그리고 여름 방학이 12월에 이렇게 길잖아요. 한 1개월 반 정도. 근데 지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학기 제도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방학 때 2주 너무 방학이 자주 온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플랜 짜기도 좋고 어디 여행 가거나 이렇게 할 때도 충분히 한 2주 정도면은 조금 좋은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캐나다는 긴 여름방학이 7월, 8월에 있어서 여기 또 보니까 이 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계속 활용을 하면은 좀 좋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중간중간에 짧게 뭐 3, 4일씩 이런 봄방학이 있기는 한데 일주일도 있고 근데 저희는 뉴질랜드의 이 텀 방학 제도를 조금 더 익숙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도 따져봤을 때 첫 학년의 시작이 1월 말이잖아요. 1월 말이나 2월 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학기를 마치고 뉴질랜드에서 12월에 학기가 끝나니까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이 그 공백 기간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학기에 연결이 되는 것도 조금 더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저도 들어서 알고는 있었는데, 네, 저 구독자분께서 그 뭐지 답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어요. 대마가 캐나다에서 대마초가 전면적으로 합법화된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사실 캘거리에서 별로 느끼지는 못했는데 밴쿠버 여행 갔을 때 시티에서 이 대마 냄새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랬었지 이제 이런 생각을 사실 한 적은 있는데 뉴질랜드도 대마를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2020년에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2%의 간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직까지도 불법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대마가 불법이고요. 그리고 담배 가격도 물론 캐나다도 비싸죠. 어쨌든 뉴질랜드는 전반적으로 2023년 4년까지도 담배에 대한 그 사용 연령도 높이고 이제 이런 법안들을 좀 해서 아무래도 전 국민의 금연화를 실시하기 위해서 담배값을 미친 듯이 올린 어쨌든 너무 비싸서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규정들이 아무래도 조기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장점인가 이것도 장점이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어요. 단점도 또 많아요. 캐나다랑 비교해서. 그래서 제가 단점은 또 다음 영상에 또 차 안에서 한번 또 찍어서 후다닥 빨리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